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갓 50일 지난 아가를 돌보고 있는 30대 초반 초보맘입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그리고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하며 친정어머니께 너무나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이것이 거의 분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예민한 건지 아니면 화내도 될 상황이 맞는 건지 이성적인 제3자의 판단을 들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 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못마땅해 하셔서 저랑 싸우다가 쓰러지셨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니 제가 결혼할 남자보단 어머니의 의견을 우선하며 대부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헤어질 뻔도 하고 남편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판에 고민글 한번 올렸었는데 댓글 대부분이 남자가 불쌍하다, 제발 헤어져줘라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 어머니께 요즘 사람들 의견은 이렇다 말씀드리고 글은 삭제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손주 타령이 심하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공백 기간 동안 제 앞에서 손주의 시옷자도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친정 부모님들은 만날 때마다 연락 드릴 때마다 손주 타령을 하셨습니다. 낳기만 하면 예뻐해주고 돌봐주겠다며 빨리 낳으라 그랬고 아무 문제 없는 저와 남편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특히 남편을 의심하며 병원 가서 둘 다 검사 받아봐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겼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리고 얼마 안 가 카톡으로 공지사항이라며 살던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원래 살던 곳보다 멀고 주변 환경도 더 험하고 주차하기도 힘든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오가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상의는 둘째치고 한마디 언질조차 없이 통보하신 데다 아기 생기면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셔왔던 터라 왜 저리로 이사를 가셨는지 의아하고 서운한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사하시며 건조기며 인덕션도 새로 구입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 티는 안 냈습니다. 당시에는 티를 안 냈지만 저도 배가 불러오며 오가기도 힘들고 아기 낳아도 우리 집 뭐 갈 수 있겠나 싶어 섭섭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의 섭섭함은 점차 쌓여갔습니다. 임신 중기에 들어서 배가 차차 불러올 때 자주 오지도 않던 저희 집에 오셔서는 오자마자 드러누우며 여기 오는 거 너무 힘들다고 애 낳아도 너 못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거 너무 힘들면 저 아이 낳고 조리원 나오면 저희 집에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으면 안 되냐 했더니 내 성격 알지? 하시며 사위 있는 집에 불편해서 못 있는답니다. 저더러 아기 데리고 친정집에 와 있으라더군요. 아님 돈 써서라도 도움이 불러서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섭섭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니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나이 드셔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요. 그 후 나중에 아기 낳고 도우미를 불러주시진 않으셨고 출산 두어 달 전에 제 생일 선물이라고 100만 원을 이체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돈이 도우미 비용 대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조리원 나오고 나서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병원비로 그 100만 원 다 쓴 시점이었고 알겠다 했습니다. 저는 도우미를 꼭 불러주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 씀이 그냥 100만 원 이체해주고 끝. 이게 좀 섭섭합니다. 제가 마음이 그리 넓지 못해서인지 이미 오가기 어려운 곳으로 이사가 놓으시고 일방적 통보하신 부분과 임신 전에는 엄청 도와줄 것처럼 말씀해 놓으시고 배 불러올 때쯤 말 바꾸신 게 이미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유도분만 하다 실패하고 응급재앙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에 남편 외출 불가라 2주간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돌아와서 나 혼자 독박 육아 걱정이라며
혹시 장모님이 내 식사만이라도 챙겨주실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조리원 2주간 어머니와 연락하면 아기 보여달라, 예쁘다, 귀엽다 이런 말만 실컷 하시고 조리원 나와서는 어떻게 도움 주실지 한마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도 출산하고 몸도 안 좋고 모유수유도 너무 어렵고 해서 울컥한 마음에 전화로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 다 이야기하고 조리원 나오는 날 반찬 몇 가지만이라도 좀 챙겨줄 수 없냐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다고 본인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셔서는 거의 제 남편에게 요리며 뒷정리며 시키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못 도와준다시더니 요즘 한 트로트 가수에 빠져 있으신데 그 팬 활동 이야기 신나게 하시고 아버지께 듣자 하니 유튜브 하느라 새벽까지 그 가수 동영상 편집하신다더군요. 그리고 아기 재우려고 노력 중인데 옆에 오셔서 사진 찰칵찰칵 찍어내다 아기가 눈 뜨니 큰 소리로 여보 얼른 와 얘 눈 떴어 이러시는 탓에 가뜩이나 날카로운 저는 재우려고 하는데 왜 깨우고 있냐고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반찬 챙겨다 주시긴 했지만 그냥 돈 내고 배달시켜 먹을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저도 남편도 많이 서러웠습니다. 남편 쪽 시어머니께서는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강하셨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구석이 있어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먼저 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셔서는 정말 청소며 밥이며 챙겨주시고 과일도 까서 입에다 넣어주시며 누워있어라, 이때 자라 이렇게 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정말 친딸처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내 친부모가 아니다 보니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조리원 비용으로 나온 300만 원 가량도 내주셨습니다. 꼭 사람 괴롭혀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친부모가 아니니 신재시는 것 같아 미안해서 불편한 거죠. 내 친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출산 전부터 이런저런 육아용품들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챙겨주셔서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그런데 육아용품들은 오래 못 써서 중고로도 많이 받아다 주셨는데 저희 친어머니께서는 또 그걸로 비아냥거려서 한 번 또 말다툼했었습니다. 줄 거면 새 걸로 주지 남이 쓰던 거 주냐고. 저는 중고로 받아도 쓰임새 있고 깨끗한 물건들이라 감사했는데 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도 중고 물건 줘서 짜증났었는데 넌 안 그러냐며 저더러 이상하단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안 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새 물건 타려나 하시던 분이 제 육아용품 하나 챙겨주신 거 없습니다. 아기 베넷 저고리 세트 하나 임신 초반에 주셨던 거 있네요. 이후에 한 번 더 집에 방문하셨는데 역시나 배달음식 시켜 먹자고 아버지께서는 모유수유하는 제게 피자 시켜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케어 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애기 보려고 놀러 온 느낌? 결국 또 한 번 화를 내니 그제서야 그래 그럼 뭐 해줄까 이러면서 제가 해달라는 것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약간 짜증도 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해달라고 하니 내가 마치 부려먹는 자식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음만 더 불편했어요. 한평생 살며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사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무나 절실히 도움이 필요해서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도움받고 싶었는데 너무나 서럽고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던 날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날은 휴가 냈던 남편도 복직하고 제가 처음으로 아기 혼자서 돌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자신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나를 계속 품고 가야 하는지 의문이고 트로트 가수 팬 활동하는 거 이해 못 해주는 거 섭섭하다. 사실 전 이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나이에 즐거움으로 삼고 사회적 연결고리 돼주는 거 응원 못 해주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네 딸은 너 같은 딸 아니길 빈다. 저 말을 듣고는 바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평생 말썽 한번 안 피우고 돈 안 들이고 살아온 가성비 딸이었습니다. 그때 아기 젖 물리고 있었는데 아기 안고 폭풍 오열했습니다.
지금도 글 쓰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남들은 아이를 낳으면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는데 저는 도무지 출산한 지 한 달 되어 독박 육아하고 있는 딸에게 어떻게 저런 카톡을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전화를 걸어 따질까? 만나서 이야기할까 싶다가 밤을 새기도 하고 밤중 수유 중에 실수로 유축한 걸 엎어서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처럼 악을 질렀습니다. 애기도 깜짝 놀랐고 애기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 저를 달래주며 대신 수유를 해줬습니다. 저런 카톡 받은 일은 너무 속상한 일이라 며칠간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보내다 그날 밤중에 악 썼던 날 어머니께 저런 카톡 받았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그제서야 화내며 너무하신다고 사실 자기도 그동안 나한테 하는 거 보고 너무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니 어렸을 적 성장 과정에서부터 결혼 준비하던 때까지 하나하나 다 떠오르고 내가 어머니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구나 싶었습니다. 최근엔 산후 소양증 때문에 밤중 수유할 때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미친 듯이 가렵습니다. 그걸 참다가 너무 서러워서 엊그제 어머니께 새벽에 사진과 함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때쯤엔 어머니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서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고 그랬습니다. 사진 보시더니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혹시 내일 와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병원을 갈래도 아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밤 늦게가 돼서야 괜찮아졌냐고 카톡 하나 오더라고요. 어차피 병원 가도 약 못 쓰는 거 알아서 갈 생각도 없었지만 또 한 번 내가 바보같이 기대했구나 하며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랑 어디 지방으로 여행 가신다며 카톡이 와 있더군요. 며칠 뒤엔 어머니 생신이라 남편이 주말에 혼자라도 친정 다녀오라 그랬는데 어머니께 그 말을 꺼내니 집에서 아가랑 편히 쉬렴 이러십니다. 50일 막 지난 아기 돌보는 게 쉬는 겁니까? 몸 아파서 저 못 봐주신다면서 패날돈과 여행은 잘하십니다. 지난주에 3시간 정도 저희 집에 잠깐 있다 가셨는데 그것도 어디 나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였더라고요. 전 또 저보러 일부러 온 줄 알았네요. 제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 걸까요? 저희 시어머니 말고 다른 시가 친척들 사이에서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저 친딸 맞냐는 소리까지 나왔답니다. 원래 다 저런가요? 아님 제가 어머니에 대한 기대가 큰 건가요?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머니를 대해야 하는지 외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잘 비워질까요? 이 글을 끝으로 여러분들의 조언 듣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따끔한 말, 응원의 말, 뭐든 좋습니다. 제가 지금 멘탈이 너무 약해져서 욕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댓글들 잘 보았습니다. 친정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의견 반, 위로의 댓글 반이네요. 두 의견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읽으며 마음 정리 중입니다. 저는 친정에 큰 걸 바란 적이 없습니다. 제 아이 친정이 키워주길 바란 적 단 한 번도 없고 그럴 능력 안 되시는 거 알아서 기대도 안 했어요. 제가 바란 건 조리원 나와서 딱 일주일만 제 식사 챙겨주는 거였고 임신하기 전에 워낙 부추기는 말들로 아이 낳았으면 도와주겠다 먼저 말씀하셨기에 조리원 나와 일주일 정도는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꿈꾼 건 지쳐있는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고생했구나, 힘들었구나 다독여 주시는 모습, 따뜻한 국 한 그릇 퍼주시는 따스함 그런 거였습니다. 이상적인, 포근하고 자애로운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남편이 한 달 육아휴직 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글을 너무 길게 써서 제대로 못 읽으신 듯 합니다. 남편은 제왕절개 이번 기간 동안 병실에서 함께 있었고 조리원에서는 2주 혼자 있었고요. 제가 조리원 나온 후 5일간 휴가였습니다. 원래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는 성격이고 그냥 내 몸 움직여 일하는 게 낫단 스타일입니다. 살아오며 부모님께도 뭘 크게 바란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큰일 겪고 거절당한 데다 말로는 해주신다 하고 행동으론 거절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되려 저를 나쁜 딸, 네 딸도 너 같은 딸 되어보란 식으로 말씀하시니 상처가 컸습니다.
차라리 아예 제게 선 긋고 도움 못 준다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렇게 배신감도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아주셨듯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말이라도 못 도와줘 미안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보니 전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울고 보채는 아기 보면 내가 잘 못해줘서 뭐가 불편한가 싶어 늘 미안하고 안쓰럽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친정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없다 치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면서 사는 인간인지, 뇌가 있기는 한 건지, 이 남자,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제가 얼마 전부터 임신한 듯한 증상들이 있었고, 어젯밤에 진짜 임신인가 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길래 날짜 개선 좀 잘 하지 그랬냐 하네요. 연애 초반엔 월경을 안 해서 걱정되어 말했더니 빨리 집부터 구해야겠다. 결혼식은 언제 해야지 등등 책임감 있게 말하더니 정작 지금은 저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러나요? 제정신이 맞는 건가요? 관계는 제가 깊게 잠들어 있어서 깨지 않을 때도 막무가내로 했으면서 누구 탓을 하는지 정말 어이없어요. 이때도 또 멍청한 놈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참았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같이 출근하는데 일찍 나가자더니 화장도 사무실 가서 하래요. 그래서 비비만 바르고 나가는 중인데 갑자기 주방 베란다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더니 저거 치워야 하는데 냄새 나는 것 같더라 이러길래 그거 내가 신 김치 버리려고 앞에 빼둬서 그런 거야. 저녁에 와서 다른 음식물이랑 같이 버리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미리 치우지 그랬냐는 둥 결국 자기가 하게 만든다는 둥 투덜대면서 김치 치우더라고요. 거기에 말 섞어봤자 싸움 날 것 같아서 하는 거 말리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김치가 한두 쪽 정도라서 1리터짜리 봉투면 되는데 2리터짜리에 담더니 봉투 공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뭐야, 이거 1리터짜리 봉투 아니었네? 라며 투덜거리더라고요. 봉투 꺼낼 때부터 이미 크기 차이가 났을 텐데, 크기 고려 안 하고 자기가 담아놓고선 투덜투덜. 그러면서 자기처럼 살림 도와주는 남자가 있네 없네. 빨리 가자고, 화장도 하지 말라면서 왜 굳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밤에 내놨고 봉투에 잘 묶어둔 거라 냄새 안 나서 당장 치워야 할 상태도 아닌데 진작 하지 뭐 했냐고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고 시키지도 않은 거 하면서 자기처럼 하는 남자가 있네 없네 하는 생색내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얼빠진 채로 서서 듣다 보니 행주 빨아든 거 위에다 쓰레기 올리고 치우길래 한마디 했어요. 참고로 평소에 화장실 맨발로 다니고 화수구도 맨손으로 만지고 담배 핀 손으로 과일 집어서 저 먹여요. 위생관념이 전혀 없고 눈에 딱 보이는 것만 치우면서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오빠, 기껏 빨아둔 행주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놔야겠니? 라고 조용히 나긋하게 한마디 했는데 또 잔소리한다면서 지 앞에 있던 행주를 던지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잔소리를 했단 건지, 누가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던지냐고 뭐라 하니까 목소리 높였다고 역으로 난리치네요.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는데 어제 해둔 김치찌개를 데웠어요. 김치 자체가 오래돼서 군내가 좀 났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찌개 데워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한 입조차도 먹지 않았으면서 아 냄새 이상해. 맛 없으니까 먹지 마. 그냥 버려라. 김치가 이상해서 요즘 네가 한 김치찌개가 번번이 실패다. 그치? 이렇게 계속 열받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게 김치 이상하다 라고 맞장구 쳐줬는데 계속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빤 생각을 좀 하고 말해 라고 했더니 뭐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하냐? 라며 버럭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냄새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말하는데 왜 이렇게 배려가 없냐?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그만 얘기해. 이랬더니 숟가락을 밥그릇에 탁탁 대면서 아이씨 어쩌고 하더라고요. 너 배려하니까 너 생각해서 맛없는 거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라면서 밥 먹다 말고 탁탁 치고 일어나더니 자기 먹던 것만 딱 가져가서 설거지 하더라고요.
진짜 식사 매너라곤 개똥만큼도 없어요. 평소에도 옆 사람 먹는 속도 개의치 않고 혼자 허겁지겁 먹고 먼저 일어나는데 그러고 가버리니 진짜 이게 뭔가 싶어지대요. 근데 설거지 끝내더니 담배 피러 나가다 말고 실실 웃으면서 평소처럼 장난 걸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냄새 이상하니까 먹지마 어쩌고. 또 그럼 이미 내 처지가 이게 뭐람 싶어져서 눈물 고인 채로 꾸역꾸역 밥 먹고 있는데 장난친답시고 저런 말 짓거리니까 이땐 진짜 제대로 울컥하더라고요. 갑자기 먹던 밥 몰라오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애써서 맨날 밥 해바치고 왜 이딴 말을 듣고 있는지 너무 속상해서 눈물 콧물 터지고 화나서 저 인간 나가고 식탁 위에 숟가락을 던졌어요. 그거 보고 다시 들어와서 땅에 떨어진 숟가락 발로 차더니 너 지금 뭐 던졌냐며 뭔 연하를 막 찾아요. 욕까지 들으니까 더 어이가 없어서 못 참고 같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또 헤어지자 하길래 그 길로 나왔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박사머리 교육이길래 남이 해준 음식을 냄새만 맡고 먹지 마라, 버려라, 짓거리는지. 숟가락 던지게 만들어 놓고 숟가락 던졌다고 성질 주옥 같다고 그놈의 헤어지잔 소리를 또 짓거리는지 자기야말로 물컵이며 핸드폰이며 손에 있는 거 다 던져서 박살낸 게 어디 한두 개인가 숟가락 던진 게 그거에 비할까 다 너보고 배웠는데 누구 성격이 이상한 건지 정말 온 세상이 묻고 싶네요. 아무튼 싸우고 집에 가고 있는데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집구석에 있지 마라. 어디서 숟가락을 집어던져? 사무실이 개인 공간이냐? 성질 개 주옥 같은 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진짜 끝을 보려고 이 난리를 쳤나 보네. 이제 서로 지치니까 그만하자. 라고요. 숟가락 던진 건 물론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사람 박박 긁으면서 지가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거고 저도 밥 먹다가 울어본 적도 처음, 숟가락 던져본 적도 처음이네요. 그리고 지가 먼저 뭔 년하라고 욕하고 소리치고 김치찌개 싱크대에 부었어요. 그래서 전 먹던 반찬이랑 치우고 있었는데 또 헤어지자 눈앞에서 사라져라 라고 해서 딱 밥그릇만 못 치웠는데 그거 마저 치우고 가라길래 네가 치우랬더니 난리네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혼자 욕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욕해서 저도 했는데 이것도 제 탓이라네요. 지가 한 말들은 항상 기억에서 지우고 없나 봐요. 지가 먼저 욕하고 소리쳐놓고 저도 같이 욕하면 저보고 성질 더럽다고 하는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참고로 여태 욕 한 번 안 하고 살아왔고 살면서 남한테 욕 듣기도 저 인간한테 욕 들어본 게 처음이라 처음엔 진짜 욕 먹으면서 놀래서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러다가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 안다고 한 번만 더 나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면 나도 똑같이 해줄 테니 알아서 하랬는데 지가 욕하면 지랑 똑같이 하니까 열받긴 하나 봐요. 누구든 이유 불문하고 그런 쌍욕 먹으면 화나는 게 당연한 거죠. 본인만 화나는 건 줄 아나 봐요. 자기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우린 싸우면 끝을 보게 된다고 진짜 안 맞는다고 헤어지자 하는데 그럼 예전처럼 저 혼자 욕먹으면서 질질 짜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놓고 또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지가 윗사람이라면서 싸우다가 호칭을 니라고 하면 내가 네 친구냐고 하네요. 저보다 나이 좀 많다고 부부간에 무슨 윗사람인가요? 부인이 아니라 엄마 역할을 해주면서 자기 말 잘 따를 노예를 하나 들인 줄 아나 봐요. 남편 친구 와이프가 남편이 여성스러운 여자 좋아한다고 근데 여성스럽다는 의미가 가부장적인 편이다 라고 해줬던 말이 여성스러움은 순종적인 여자라는 얘기였다는 걸 같이 살고 나서야 이렇게 직접 겪어보며 겨우 알았네요. 추가하자면 20대들의 철없는 동거가 아니고 30대 중반, 40대 초 신혼입니다. 서로 적지 않은 나이에 만났기에 연애 초기부터 가볍게 만난 적이 없고 결혼만큼 이혼도 당연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싸움에는 늘 원인이 먼저 있는 법인데 정작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화난 이유를 얘기해줘도 100번 설명해줘도 그게 왜 화날 일인지 이해를 못해요.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애 때부터 그랬으면 그때 관뒀을 텐데 그 전엔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어서 제가 대체로 참고 넘어갔어요. 제가 욕을 들어도 같이 욕하면서 싸운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네요. 지금은 욕하면 같이 욕해주고 같이 싸우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싸우게 된 이유 자체는 안중에 없고 그냥 싸우는 동안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만 생각해요. 싸움이 극으로 치닫는 게 순전히 제 탓이라는 입장이고, 그러니 본인 잘못을 짚어줘도 그건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본인이 너랑 못 살겠다 하니까 제가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퇴근하고 오더니 야, 다 깨부시기 전에 빨리 나가 라고 소리치는데 저도 그나마 남은 마지막 전까지 뚝 떨어지네요. 점심때 집에 오자마자 짐부터 싸고 임신 테스트 해봤는데 2줄. 그래도 혼자만의 아이도 아니고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나가지 않고 잠깐 잠들었는데 제 이불을 잡아 던지며 저런 막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 일은 모두 시댁, 친정, 지인들에게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여태 어떻게 살았고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는 이유를 이렇게라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주변인들의 만류로 억지로라도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 섞인 댓글이던 위로던 어쨌거나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일단 너무 당황스러운데 글 쓸게요. 4층 빌라에서 혼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 정도 됐고요. 남자친구는 2살 어리고 같은 회사 다닙니다. 알고 지낸 지는 3년 좀 넘었고 사귄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딱히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틀린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처음 이사할 때부터 아랫집에 할머니랑 아저씨 한 분이 사셨는데 할머니가 엄청 예민하셨어요. 제가 시끄럽게 했다 싶을 수도 있는데 밤 1시 이후에 화장실만 가도 아래층 안방 창문 열고 작작 좀 싸라 이년아 라고 소리 지르실 정도. 새벽 6시쯤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엔 화장실 가도 물도 못 내리고 살았어요. 참고로 한 층에 한 집씩 있어요. 정말 이사하고 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전세 대출 받아서 온 거고 그 외에 집 구조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민하다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아랫집 전세 만기 3개월 남았으니 좀만 참으라고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얘기 들었으니 전세 연장 안 할 거다라고 하셔서 참았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사 가시고 1, 2주 뒤에 주말에 아랫집으로 이사 오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를 봤고요. 가볍게 인사드리고 말았는데 이사 떡도 돌리시고 혼자 사냐고 아주머니가 물으셔서 그렇다 했더니 종종 문 앞에 과일 많이 샀다고 혼자 살면 과일 잘 못 챙겨 먹는데 챙겨 먹으라고 과일도 걸어두고 가시고 주말엔 부침개나 국수 같은 거 많이 했다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제가 혹시 몰라서 소음을 내지는 않냐 물으니 전혀 없다고 하셔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주머님과는 카톡도 가끔 하고요. 내용 이래봐야 집에 있냐, 음식을 했다, 집이면 가져다 주겠다 등등 저도 가끔 케이크나 사서 드리기도 했고요. 그냥 참 친절하신 분들이구나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 부모님이랍니다. 알고 지내는 동안 남자친구가 저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당시엔 남친이 있었고요. 헤어지고 얼마 안 가 고백받고 거절하고 또 얼마 있다 고백받고 아무튼 3번 고백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나서 이사를 한 거고 집을 알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껏 봐온 모습에 믿을만하다 싶어서 이사할 때 도움도 받았습니다. 저는 사무직이고 남친은 현장직인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고 통근버스가 있어서 이사할 때 빼곤 딱 한 번, 집에서 데이트한 거 빼곤 집에서 있던 적은 없어요. 아랫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 알고 있었고 집주인 얘기 등등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통화 중에 설날 때 어떻게 할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설 연휴 때는 본가에 안 가거든요. 부모님이 매번 연휴 때 여행을 가셔서 연휴 전에 집에 다녀오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본가에 간다 어쩌고 얘기하던 중에 그럼 설 연휴 때 우리 집에 인사 올래? 라고 되게 장난스럽고 가볍게 얘기하길래 뭐래 내가 니네 집에 왜 인사를 가? 이랬더니 몇 계단만 내려가면 되는데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물으니 하는 말이 아랫집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이라고. 원래 여기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월세로 살고 계셨는데 안 그래도 전세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던 차에 가보니 우리 집 구조도 괜찮고 전세 금액도 얼추 맞아 떨어지고 이래저래 아랫집 나가는 시기도 알게 됐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다가 두 분은 내가 네 여자친구인 거 아시냐 했더니 아신다고. 자기가 결혼 생각하는 여자가 있는데 라면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이사했다고 하네요. 되게 사람 좋게 웃으시던 두 분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온몸에 피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고 남자는 우리 부모님이 널 되게 좋게 봤다고 막 싹싹하다고 예의 바르다고 막 칭찬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럽다고 나도 모르는 새에 감시받는 거였고 하나하나 평가질 당했다고 생각하니 소름 돋는다 했더니 평가질이란 말에 흥분하고 자기랑 자기 부모님을 무슨 스토커 같이 본다면서 되려 화를 내면서 어차피 결혼할 건데 미리 인사드렸다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 돋거든요. 어제 그 말 듣고 멍하게 누워있다가 깜빡 잠들었다 깼는데 왠지 아랫집에서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이상하게 생각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무서울 것 같은 제가 이상한 걸까요? 미치겠네요. 추가. 일단 헤어지자고는 했는데 헤어져 줄지는 모르겠어요. 댓글 보다 보니 헤어지는 것도 무섭네요. 일단 주변에 혼자 사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출근을 해야 하니까 급한 대로 모텔 왔어요. 일단 저도 기숙사에 있다가 돈 모이자마자 나온 거고요. 남친은 남친이라고 하기도 소름 끼치는데 그 인간은 하다 보니 그렇게 일이 진행된 거고 말을 안 한 건 알게 되면 내 성격을 아니까 더 신경 쓸까봐 못했다인데 거짓말이에요. 무서워 죽겠네요. 저 집 얻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인간이 자기 부모님 본가도 곧 이사해야 하는데 자기도 그동안 모은 돈이랑 해서 다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나 어쩌나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아빠랑 성격적으로 너무 부딪혀서 나와 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했었고 제가 아랫집 이사 오던 날도 통화하면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 인상 좋아 보인다고 혹시 내가 시끄러울지도 모르니 미리 뭐라도 사가서 드리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양해라도 구해야 할까? 라고 얘기하니 뭐하러 그러냐고 그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땐 그냥 내가 그분들 인상 좋아 보인다 하니 성격도 좋으실 거야 라는 식의 말이라고 이해했었네요. 가끔 제가 아랫집에서 이것도 받고 이것도 주셨다 라고 얘기하면 너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다 드려 라고 조언해주던 얘기했었고 연말에 대전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튀김 소보루빵 사면서 사는 김에 몇 개 더 사서 아랫집 갖다 드려 한 적도 있었네요. 그땐 그냥 이 사람이 참 배려심 있구나.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이니 자기가 나서서 챙기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네요. 너도 그분들 인상 좋다, 친절하시다, 착하다 했고 우리 부모님도 네 칭찬만 했었는데 대체 뭐가 소름 끼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네요. 너도 봤으니 알겠지만 우리 엄마 진짜 착하다 어쩐다 하는데 저한테 웃어주시던 그 얼굴이 과연 진짜일까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면 애초에 여기로 이사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설령 사정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저한테 그렇게 일부러 잘해주셨을까요? 제가 얘기하니 저희 엄마가 오셨다가 우연히 마주치셔서 감사하다고 타지의 딸 혼자 보내놔서 걱정이었는데 잘 챙겨주신다고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살면서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서로서로 챙기고 사는 거라고 딸은 없는데 딸 같아서 챙겼다고 막 저희 엄마 손 붙잡고 얘기하셔서 엄마도 다행이라고 너도 더 예의 바르게 대하라고 그러셨던 거 생각하니 절대 착한 분들은 아니라고만 생각 들어요. 제가 의심병인지 절대 그 웃음들이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일단 부모님은 제가 남친이 있는지도 모르셨었고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설 연휴에 본가 내려와서 자기랑 같이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하네요. 당장 회사를 관두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일단 이사는 무조건 할 거고요. 그것도 힘들다면 일단 집은 놔두고 고시원이든 자금 원룸을 다시 얻든 할 것 같네요.
태어나 처음 독립해본 집이었고 기숙사에 있는 내내 혼자 사는 집에 대한 로망으로 각종 자료들 모아가면서 하나하나 집주인 허락받아가면서 나름 큰돈 들여서 셀프 인테리어 싹 해뒀는데 진짜 너무 애착 가지고 꾸며오고 지내왔던 집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왜 내 돈 써가며 모텔에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억울하고 서럽고 화나요.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